안보 위기 상황인데 여기 뭐 전문가시니까 선택의 기로에선 안보. 합니다. 이달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다라는 굉장히 거죠. 중요한 이게 달입니다. 이달이요.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경제 어려움에 있으니까 네. 뭐 경제 문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것도 걱정되지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안보죠. 안보를 걱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놈의 정권에서는 태평이 무사해요. 지금 이달이 왜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기로에 놓여 있느냐 하면 네. 결국 우리 안보촌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렇죠. 이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죠.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 이달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겁니다. 네. 첫째가 지소미아. 그렇죠. 지소미아 저게 단순하게 일본과 우리의 정보보호협정이라 보면 안 된단 아니죠. 말입니다. 아니죠. 사실은 처음에 미국이 뒤에서 권장하고 네. 권장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협조 삼각동맹으로 안보를 공고히 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정보보호 협정을 해서 함께 가자. 한미 관계는 뭐 동맹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해서 체결된 건데 지금 22일까지 아닙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22일 날 밤 자정이죠. 그러니까요. 23일 넘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파기한다는 거를 무효화 선언을 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이 어떤 합의를 안 이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억 불 내는 5조, 6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5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6조 가까이 돼요. 6조 됩니다. 6조. 작년에 우리가 올려줘가지고 1조 389억 정도 됐거든요. 네. 뭐 5배 이상 올려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딱 세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함께 싸우자는 건데 미국이 너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함께 싸울 약속하자. 그게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보고 계속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우리 지금 못 가겠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달 중으로 거의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달 중에 시한이 남아있는 지소미아인데 이 지소미아 문제를 이 지금 청와대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일본이 경제 제재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거를 그거를 번복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 이에 딱 선언을 했어요. 이걸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경제 제재에 들어오고 하는 근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강제징용 그 배상 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미쓰비시 그 관련 기업체들의 자산을 동결 해서 압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압류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압류 들어가면 파탄이 온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 감정 대립위에서 이제 막 얽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은 단추를 끼운 거예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그럼요.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버렸는데 결자해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단추 우리가 끼웠으니까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요. 그게 지소미아 좋다. 나중 뭐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넣고 일단 안보가 중요하고 한일 관계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도 중요하니까 지소미아 우리가 폐기 선언한 거 취소한다.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한 단추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 화이트리스트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풀려지면은 또 징용 배상 문제도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리 단계적으로 나아가야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거를 안 풀고 그 탓을 태군 김님 감사합니다. 태군 김님. 그 탓을 일본한테만 계속 둘들 씌우고 말이죠. 이러는데 우리 언론이나 뭐 청와대 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뭐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나가 보세요. 적반하장. 일본하고 거래하는 기업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다는 겁니다. 이달을 못 넘긴대요. 다음 달 연말을 못 넘긴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오기로 할 때가 아니라고요. 오기로. 그리고 안 불안 것은 한번 이 축이 무너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단추부터 풀면 방위비 협상도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소미아부터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합리화시키면 합법적 잘 풀고 나면은 미국하고 이제 그다음 2단계로 방위비 협상 문제를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 문제도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도. 왜 미국이 트럼프가 왜 뭐 50불 그다음에 70불까지 70억 불까지 얘기하냐면 지소미아를 니들이 이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니네하고 할 수 없어. 돈을 더 왕창 내야 우리가 되든 말든 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 협조를 안 하겠다가 하니까. 우리하고만 하겠다면은 우리 해외 주둔비까지 다 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게 이 지소미아부터 우리가 풀면 방위비 협상에서도 좀 유리해지죠. 많이 유리해지죠. 그 미국 관계자들 여론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거는 한 1조 5천억 정도. 많아야 2조. 1조, 많아야 2조 이내에 조정이 돼야 그렇죠.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5조나 6조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면요. 저 자신도 반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국민 감정을 자극시켜서 반미로 몰아서 미군 철수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과연 5조를 방위비 협상에서 가야 되느냐? 그건 no.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뭐 한미동맹 근본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사파 정권이 그걸 바라고 그걸 노리는 거죠. 노리고 그러나요? 당연하죠. 그래 지금 반미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미 친중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반미 친중 친북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분께 나가라. 나가라 소리를 차마 공개적으로 못하고 너희들이 그걸 요구하고 너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갑자기 5조가 뭐냐? 5조가 그건 대학생들이 그 지난번 미 대사관 저 월담 넘을 때도 그 구호가 5조 방위비 터무니없다 이거 딱 그랬거든요. 이거요 진짜 5조를 끝까지 요구하고 5조 줄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면요 정상적인 국민들도 반미 감정 돌아선다고요. 이걸 지금 국내 주사파들이 노리는 거라고요. 아니 그건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그럼요. 다 그렇게 해서 처음 반미로 몰고 가면은 저거 하니까 요런 걸로 싹 지소미아부터 싹 일본 반일 감정은 그럼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놈 나쁜 놈 하면 응원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서 지소미아를 깨고 지소미아 깬 건 미국이 반대할 것이다. 그럼 미국이 반대하면 한미동맹이 으그러질 것이다. 으그러지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왕창 달랠 것이다. 달래면 민기적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국민들이 반미해서 우리 할 수 없이 반미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로 몰아가려고 교묘한 작전을 거대한 작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50억 불 달라는 거는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대고 줘야 되고 그건 무리한 요구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국내 반미 감정을 이거 컨트롤할 수가 없다. 얘들은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노리고 하는 거죠. 단계별로 아주 전략적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 야, 이 무서운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요. 23일 아침에 밝으면 끝이에요 지금. 그 답답한 거는 어제 청와대 5당 대표들 만찬했는데 어느 누구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뭐 없어요. 선거법 얘기만 가지고선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 현장에서도 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정치권 저것들 믿고 나 아주 큰 그러면 시간이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11일이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 하루 남았는데 지금 이거 희망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만약 지소미아가 폐기돼 버리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아주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제 자체까지 영향이 옵니다. 그럼요. 이제 미국은 바로 이제 그래 니네가 그동안에 너희들 북한에게 몰래 해준 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뭐 이런 거 바로 하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가 뭐 정말 중국하고 북한하고 반미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지키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그냥 냅둘 것 같아요?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요. 계속 청와대 그다음에 자한당 또는 더불당까지 너희들 이거는 지소미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단추 풀어라 하고 계속 압박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저 방송을 보고 네. 지금 뭐 조용해져 버렸어요. 조국 게이트도 나왔다가 뭐 정경심이 집어넣고 네. 뭐 조국 사퇴하고 정경 들어가니 그 해결된 줄로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해결된 게 아니죠. 아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고 아니, 근데 중국을 감옥에 넣고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 안 되고 이건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인데 벌써 잃어버렸어요. 안 되죠. 잃어버리고 뭐 우파 쪽에는 보수 대통합 여기에만 지금 매달려 있고 그것만 되면 되는 줄 알고 보수 대통합 있고. 얘기는 좀 이따 그러니까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따 분위기가 네.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정작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남았어요.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다시 말해서 회수죠. 취소하는 거죠. 취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네,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이 청와대 뭐 최근 분위기도 그건 뭐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근데 핵이 일본은 없다 이런다. 일본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전혀 없죠. 계속 천명했어요. 그런 게 서로 그러고 있다 이거야. 일본은 니네가 먼저 풀어라는 거예요. 그럼요. 징용공 문제. 그래.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가자는 거다. 일본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징용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는 답이 없고 네. 지소미아부터 우리가 양보를 하면 네. 양보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양보 유지하는 아니에요. 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당장 엊그제 동해안에 미사일 쏘고 12차례는 하는데 솔직히 일본이나 미국의 정부 없이는요. 우리 뭐 정확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경도 국방장관까지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청와대가 무슨 똥꼬집을 이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양보가 아니라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양보가 자, 아니죠. 지소미아를 한다는 거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는 누구한테도 유리합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한국이 이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받아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양보가 아니라 우리 얻는 거예요. 우리 뭐 대북 정보가 뭐 있어요? 뭐 휴민트도 다 깨져 버렸죠. 영상 정보 공중 수집 자산은요. 우리는 깨면 안 돼요. 그걸 그렇죠. 제가 그 양보가 아니잖아요. 그건 얻는 거. 우리가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리 갈 거냐 안 갈 거냐 선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본하고 단순하게 지소미아 파기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균일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저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게 거대한 말입니다. 그게 있죠. 예.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시키고 일본하고 계속 대립가 갔을 때 미국을 그나마 끌어안고 우리 함께 갈라 그러면은 방위비를 정말 3조나 4조로 올려줘야 될 거예요. 그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러면 미국까지 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방위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건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이죠. 그러면 사령관님 이렇게 우리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네요. 지금 23일 자정인데 22일 밤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소한다는 액션이 없으면 미국 포기하고 중국과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쪽 동맹으로 이쪽 쪽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는 퇴진으로 바로 나가버려야 돼.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 평화로운 시위도 이제 소용없어요. 그럼요. 그때는 공격적으로 제대로 해야죠. 문재인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서야 돼. 이건요 개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럼요.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 예, 22일 밤까지 이거를 취소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예, 이게 굉장히 시키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이쪽 체제로 해서 가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고 네. 취소를 안 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쪽에 붙어서 가겠다는 의지고 바로 그겁니다. 선택의 기로. 예,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그쪽을 선택하면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건 뭐 조국 사태 이런 거하고 그하고는 게임이 안 이거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문제. 조국 사태는 그거는 이건 뭐- 일이 밝혀서 네. 관계자들 법에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수처보다도 더 위에 공수처보다 더 아주 위중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 문제를 사활이 걸린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국가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는 좀 어려워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 이거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정치권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각 시민들의 그 이제 주체들 있잖아요. 네. 그 우리 태극기 부대를 뭐 2년 반 동안 이끌어온 주체들, 네. 그다음에 뭐 종교 단체들, 네. 뭐 이런 데서들 오늘 이 방송을 좀 보고 제대로 그래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11일을 예.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간단한 단순한 문제가- 예, 이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한미 동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열흘 동안에 최대한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서 지소미아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국민 총궐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날짜가 이게 한 달도 아니고 10일밖에 안 남, 11일밖에 안 남은 게, 야, 이게 불안한데요. 이게 그 일본한테 무슨 양보를 끌어내 보려고 지난번에 뭐 태국 가서 공항에서 잠깐 만났어도 그 얘기 놓은 게 아베는 아주 뭐 아유, 지금 문희상 의장도 가가지고선 퇴짜 갖고 왔어요. 벨소리를 다 했는데 퇴짜 네, 받고 왔어요. 네. 돈을 걷어서 주겠다, 뭐 벨소리를 다 했는데 그게 퇴짜 아니에요. 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이제. 그러니까 지소미아부터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예. 단추를 딱 예. 풀든지 끊든지. 네. 예. 선택하라.